한국 전차가 유럽을 정복했다. K 흑표 9조 원 잭팟의 비결. 오프닝. 2022년 여름 유럽 방산업계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NATO 최전방 국가 폴란드가 독일 레오파르트 1을 거절했습니다. 수십 년간 유럽 전차 시장을 지배해온 독일의 자존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전차 중 하나를 선택지에서 지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선택한 전차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세계 시장에서 거의 무명이었던 한국의 K 흑표였습니다. 계약 규모 1차와 2차를 합쳐 무려 10조 8천억 원. 오늘은 한국이 어떻게 세계 최강 전차 강국들을 제치고 유럽의 심장부에서 역사적인 계약을 따냈는지 그 놀라운 비결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K 흑표, 이 전차가 대체 뭔데? 먼저 K 흑표가 어떤 전차인지부터 알아야겠죠. K 흑표는 대한민국이 순수 독자 개발한 3.5세대 주력 전차입니다. 2003년 개발에 착수해 2014년 전력화에 성공했고 현재 세계 10대 전차 안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스펙을 잠깐 볼까요? 120, 55구 경장 활강포를 장착해 분당 10발 이상 사격이 가능합니다. 미국 에밀 에이브럼스나 독일 레오파르트 2가 장착한 44구 경장보다 포신이 훨씬 길어서 포탄에 더 오래 추진력을 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탄이 더 빠르고 더 멀리 날아가고 더 세게 박힌다는 뜻입니다. 최고 속도는 시속 70km. 무게는 55톤으로 에이브럼스보다 10톤 가볍습니다. 가볍다는 게 왜 중요하냐고요? 무거운 전차는 다리를 건너지 못하고 진흙탕에 빠지고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실전에서 기동성은 곧 생존입니다. 또 하나 K2만의 특별한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잠수 도하 능력인데요. K2는 전용 스노클 시스템을 이용해 최대 수심 4.1m의 강을 수중으로 건널 수 있습니다. 에밀 에이브럼스는 약 2m 수준입니다. 하천이 많은 유럽 동부 전선에서 이 능력은 어마어마한 전술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리고 열상 카메라로 약 9.8km 거리의 표적까지 탐지가 가능하고 미사일 접근 경보 장치와 연동된 연막탄 자동 발사 시스템까지 갖췄습니다. 카탈로그 스펙만 봐도 충분히 세계 최상위권 전차입니다. 2부 폴란드는 왜 K2를 선택했나 3가지 비결. 그런데 성능이 좋다고 다 팔리는 건 아닙니다. 유럽에는 이미 레오파르트2라는 강력한 토종 브랜드가 있었고 미국 에이브럼스는 세계 최강이라는 명성을 달고 있었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왜 굳이 한국 전차를 골랐을까요? 비결 첫 번째, 납품 속도.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폴란드의 안보 위기감은 폭발했습니다. 러시아 국경과 맞닿아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 전차는 당장 필요한 물건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를 주문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할까요? 독일은 냉전 이후 군비를 대폭 축소하면서 전차 생산 라인을 줄여왔습니다. 수십 대를 납품하는데도 몇 년이 걸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현대로템은 달랐습니다. 계약 체결 후 불과 수개월 만에 K 전차를 폴란드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한국은 북한이라는 실제 위협 때문에 항상 전시 생산 체제에 가까운 공장 가동 능력을 유지해왔습니다. 이 생산력이 폴란드를 감동시킨 겁니다. 비결 두 번째, 혹독한 실전 테스트 통과. 폴란드는 냉전 이후 NATO에 가입한 나라이지만 러시아 위협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K2를 사기로 마음먹은 이후에도 폴란드는 철저하게 검증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인접 지역에서 3년간 야전 테스트를 진행했고 EU 주최 대규모 전차 훈련에서 NATO 주력 전차들과 직접 비교 평가까지 받았습니다. 영하 20도 혹한부터 진흙탕 험지까지 모든 환경에서 테스트했고 결과는 K2의 완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나왔습니다. 2차 계약에서 폴란드는 1차 때 사용하던 독일 MTU 엔진을 빼고 한국산 엔진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3년간의 테스트를 통해 한국 기술이 독일을 능가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유럽 방산업계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비결 세 번째,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이라는 파격 제안. 여기서 한국의 영리한 전략이 빛을 발합니다. 일반적인 무기 수출은 완제품을 팔고 끝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1차 계약은 완제품 수출이었고 2차 계약부터는 폴란드 현지에서 K2를 직접 생산할 공장을 짓고 기술까지 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180대 중 63대는 폴란드 국영방산그룹 PGG가 현지에서 직접 만드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전차를 사는 게 아니라 폴란드 방산 산업 자체를 키워주는 겁니다. 일자리도 생기고 기술도 생기고 자국 방위 능력도 강해집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계약이 폴란드에서 생산된 부품을 통합하는 진정한 폴로나이제이션의 시작이라고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방산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 3부 숫자로 보는 어마어마한 규모. 이제 이 계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숫자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2년 1차 계약 K2 전차 180대, 약 4조 5천억 원. 2025년 2차 계약 K2 전차 180대, 약 8조 8천억 원. 2차 계약이 1차보다 대수는 같은데 금액이 2배가 됐습니다.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KEPL 개량형 개발 비용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합산하면 360대에 약 10조 8천억 원. 그리고 폴란드는 원래 총 1000대를 도입하겠다는 총괄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나머지 640대 계약이 앞으로 순차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계약은 단일 방산 수출 계약으로는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폴란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재 이라크가 250대 도입을 유력하게 검토 중입니다. 걸프전 이후 35년간 미국 전차만 썼던 나라가 K2로 눈을 돌린 겁니다. 루마니아와 페루도 협상 막바지 단계에 있고 모로코는 400대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물량과 모로코 물량만 합쳐도 약 1400대에 28조 원 규모입니다. 현대로템의 수주 잔고는 2023년 말 5조 원에서 2025년 말 11조 원대로 2배 이상 폭증했습니다. 사부 이게 왜 대단한가? 역사적 맥락. 이 성과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대한민국에는 변변한 전차 한 대 없었습니다. 미군이 제공한 M4 셔먼이 전부였고 북한의 T-34 전차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그 트라우마가 한국 방위산업의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 전차는 우리가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수십 년에 걸쳐 기술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1985년 미국 기술을 기반으로 K1 전차를 만들었습니다. 1992년 K1보다 강력한 K1A1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완전 독자 설계의 K2 흑표가 탄생했습니다. 전쟁에서 전차도 없던 나라가 불과 60년 만에 유럽의 심장부에 전차를 수출하는 나라가 된 겁니다. 독일 레오파르트 2가 수십 년간 구축해온 유럽 전차 시장을 한국이 단 3년 만에 뒤흔든 이 사건을 글로벌 방산 전문가들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클로징 앞으로의 전망과 마무리. K2 흑표의 행보는 이제 시작입니다. 폴란드를 발판 삼아 동유럽 전체를 공략하고 이라크와 루마니아로 중동과 발칸 반도까지 넓히고 페루와 모로코로 남미와 아프리카까지 진출합니다. 슬로바키아는 폴란드에서 현지 생산된 KEPL을 사는데 관심을 보이고 있고 폴란드 내 생산 거점은 이제 유럽 전체를 대상으로 한 K2의 판매 및 정비 허브가 될 예정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전차가 좋아서가 아니라 빠른 납품, 혹독한 테스트 통과, 그리고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십.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요. K방산의 세계 정복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K9 자주포가 어떻게 세계 포병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